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지우개가 없네.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게 독립과 종속에 대한 거죠. 맞지? 중복조합이고. 독립과 종속부터 이제 독립 시행까지 끝내면 될 건데 일단은 봅시다. 그러면 독립과 종속부터 볼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전체에다가 조건을 걸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었죠. P A바 B는 P B분의 P A 교집합 B라는 애고, 이렇게 생긴 애고, 그럼 이 소리가 뭔 소리다?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원래 A라는 확률은 요만큼이라고, 맞죠? 근데 전체에 B라는 조건을 걸겠다가 뭔 소리다? 이제는 전체 집합을 요 B로 보는 거야. B로. 전체 집합을. 나머지는 볼 필요 없이. 그래서 전체가 B니까 분모에 P, B가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A가 뭐야? P, A 교집합 P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건데 얘가 P, A가 되는 애들을 우리는 독립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독립의 정의를 따지면 P, A바 B는 P, A가 된다라는 게 독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A라는 사건이 있었어. 그 A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이 있었는데 내가 그 전체에다가 B라는 조건을 걸어도 A라는 확률은 변하지 않아, 이 소리야.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게 그거잖아. 내가 A라는 사건이 있는데 거기다가 B라는 조건을 걸어도 확률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독립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개념할 때도 거듭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독립이라는 말과 사건에서의 배반이라는 말은 아예 다른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 독립 같은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애들이야. 근데 머릿속에 이 단어 때문에, 독립이라는 단어,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생각이 뭐야? 아, 서로 영향이 없으려면 서로 소면 되겠구나, 교집합이 없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잘 봐. 여기서 그럼 결국 얘가 얘인 거니까 내가 P, B를 반대로 넘기면 뭐가 돼? P, A 곱하기 P, B는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성립하면, 정확히는 정의상 얘면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게 쉬워, 교집합을 구하는 게 쉬워? 교집합을 구하는 게 훨씬 쉽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 이 식이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 식을 본다, 맞는지를 본다 라고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면 두 사건은 독립인 거고, 이 식이 성립하지 않으면 두 사건은 종속인 거야. 괜찮나요? 그런데 만약에 독립과 배반이 같은 말이라면, 배반은 교집합이 모인 사건이야. 교집합이 공사건, 즉 확률이 0이겠죠. 맞니? 그럼 잘 봐. 만약에 독립과 배반이 같은 말이라면 둘의 곱은, 독립인 사건들은 전부 다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근데 둘의 곱이 0이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 0이거나 얘가 0이거나죠. 맞아? 그럼 즉 독립이라는 애와 배반이라는 애는 둘 중 하나가 공사건이 아닌 한 공존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PA가 0이든 PB가 0이든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독립이면서 배반인 거야.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문제를 풀면서 공사건이 나온 적이 있었어? 어떤 A라는 사건을 구하래,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래. 근데 그 확률이 0이야. 그런 거 있었어? 본 적 없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독립과 배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공존할 수는 있지, 공사건일 때는. 근데 공사건이 어차피 문제에 안 나오게 돼 있다고. 나올 수가 없다고? 확률이 0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독립과 배반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정리합니다. 독립에 대한 판단은 뭐로 한다? 교집합과 A, B의 곱이 같아지면 독립이고요, 달라지면 종속이다 라고 하는 건데,
라고 하는 건데 사실 독립성에 대한 판단은 기말고사 범위일 확률이 커요. 기말고사 범위일 확률이 커요. 근데 이제 이게 조건부 확률까지 중간고사 범위인 학교가 있고 확률까지 중간고사인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까지 독립과 종속까지 인 학교가 있다 보니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일단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일단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면 되지만 요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드리면 독립성을 판단할 때 얘를 쓰는 거 맞거든. 근데 요즘 모의고사 트렌드가 특히 이제 모의고사 확통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독립과 종속에 대한 판정을 가지고 어렵게 내는 문제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 계속 몇 년째. 그리고 이번 수특에도 있어. 수특 2단원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레벨 3 마지막 문제가 독립과 종속에 대한 판단이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나오고 있어. 요즘 최근에. 그래서 특히 본인이 확통 정시까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운 학교들은 학교 시험이 이제 요즘 모의고사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학교들은 알아두셔야 되는 건데 일단은 보시면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해? 전체 분의 A의 경우의 수를 따지지. 그치? 그럼 전체와 A에 대한 비율 관계예요. 전체와 A에 대한 비율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 그 중에 짝수일 확률이 몇이야? 2분의 1이지. 왜 2분의 1이야? 짝수가 아닌 홀수죠. 홀수의 비율 관계를 따져볼게. 몇 대 몇이야? 정확히는 개수로 따지면 5개씩. 그러니까 비율은 1대 1이지. 그러니까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이해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얘는 뭐라고? A라는 사건에다가 전체 집합을 B로 보겠다고? 그럼 내가 전체 집합을 3의 배수로 볼게. 다시 B라는 사건을 3의 배수라는 사건으로 볼게. 그럼 1부터 10까지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겠지? 그걸 적어보면 3, 6, 9죠? 그럼 그 안에 홀수는 2개고 그 안에 짝수는 1개지. 원래는 몇 대 몇이었다고? 1대 1이었다고 짝수 대 홀수가. 근데 3의 배수라는 조건을 거는 순간 짝수 대 홀수가 1대 1이야 아니야? 아니지. 바뀌었지. 그럼 여기서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독립이야 아니야? 아닌 거야. 비율이 바뀌니까. 이해가? 아 그러면 2의 배수인 사건과 3의 배수인 사건은 항상 독립이 아니야? 항상 종속이야?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전체를 1부터 12까지로 볼게. 그럼 홀수 대 짝수는 그대로 1대 1이죠? 근데 그 안에 3의 배수의 개수 3, 6, 9, 12지. 그럼 요 안에 짝수 2개, 홀수 2개지. 그럼 전체 집합이 1에서 12로 잘리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는 독립이야 아니야? 독립인 거야. 왜? 짝수와 홀수, 즉 A인 경우의 수와 A가 아닌 경우의 수의 비율이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 A, B의 사건은 독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독립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곱셈 공식과 독립을 합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내신 문제에서 아직까지는 얘로 나오고 있어. 근데 요즘 최근 트렌드 자체가 얘로 많이 바뀌고 있어. 왜? 얘를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래. 독립과 종속의 판단이 요즘 모의고사 문제에 어려운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모의고사들의 해설지에서는 직접 세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특히 수특 마지막 문제 한번 보세요. 수특 2단원 마지막 문제에 내가 그 손풀이도 올려줬잖아. 해설지도 올려줬잖아. 그 해설지의 마지막 문제, 2단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쭉 적어놨어. 근데 그게 6의 배수에 대한 문제야. 근데 6의 배수면 6의 배수가 있고 나머지 1인 거,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가지 경우가 있어. 근데 해설지에는 그 6가지 경우를 다 나눠서 풀어놔. 근데 이 정의를 활용하면 눈으로도 풀려. 그러니까 나는 평가원이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진짜 다 세야 돼서 낸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제 해설지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과 종속에서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직접 따지게끔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정의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문제가 다행스럽게도 C단계에 한 문제가 포함이 돼 있어. 한 문제가 지금 실려 있어. C단계에서. 그래서 C단계에서 둘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접 세서 하는 거랑 비율 관계로 따져서 하는 거랑 둘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 독립과 종속에 대한 판단 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독립과 종속이 좀 기억나? 기억나? 독립 시행에 대한 설명은 좀 이따 뒤에 가서 할게요. 문제 가서. 그러면 399번 한번 풀어볼래? 399번. 풀리시죠? 그치? 풀 수 있죠? 직접 확률 구해서 교집합 구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 확률은 쉬운 거니까. 넘어가시고 401번 볼게. 401번에 어느 고등학교 2학년은 남학생이 120명이고 여학생이 80명이고 이 중에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남학생이 75명이고 여학생은 K명이다. 그랬을 때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인 게 A, 여학생을 택하는 경우가 B라고 했을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해라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전체가 남학생이 120명이고 여학생이 80명이고 그럼 전체는 200명이고요 현재. 그 다음 두 번째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애들이 남학생이 75명이고 여학생이 K명이다. 그럼 아닌 애들은 고를 필요 없네요. 그럼 보시면 여기서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75 플러스 K겠지. 그럼 A라는 사건의 경우에 다시 A라는 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은 뭐야? 전체 200분의 75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일 확률 PB는 여학생일 확률은 200분의 80이 되는 거고. 맞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P A 교집합 B는 즉 여학생이면서 수학 동아리를 하는 학생은 200분의 K가 되는 거죠 확률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뭐 하면 된다고? 이 둘을 곱했을 때 같아지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놓고 이거 그냥 계산하면 200, 200 하나 약분하시고 넘기시면 뭐에 빨리 들어와! 곱하시면 0에 8, 5, 40에 7, 8에 56이니까 6000 플러스 80K는 얘니까 200이 반대로 넘어가면서 200K가 될 거고요. 그럼 120K는 6000인 거니까 K는 50 됐나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K가 50이구나 이렇게. 그럼 얘도 한번 비율 관계로 따져볼까? 50이고 얘가 달려있니? 얘가 125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근데 지금 보면 수학 동아리를 하는 학생이 A라는 애가 있고 여학생이 B라는 애인 거야. 맞지? 그러면 독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P, A라는 애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내가 B라는 조건을 걸어도 확률이 변하면 안 된다를 성립하면 독립이라고. 맞죠? 맞죠? 근데 PA가 뭐야? 남학생이지. 다시 PA가 수학 동아리죠. 그럼 보면 수학 동아리를 하는 애는 125명이야. 맞죠? 그러면 수학 동아리를 하지 않는 학생은 75명인 거지. 그치? 그럼 얘가 몇 대 몇일까? 지금 25로 나누면 5대 3인가요? 비율이? 하는 애와 하지 않는 애가? 근데 거기다가 무슨 조건을 걸겠다고? 여학생이라는 조건을 걸겠다고. 그럼 여학생 안에서 하는 애와 하지 않는 애가 몇 대 몇이면 되는 거야? 5대 3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50명인 거야. 전체 80명 중에 5대 3을 나누면 50명이잖아, 하는 애가. 그러니까 독립인 거라고. 이해됐어? 이해됐니?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쉬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해. 생각할 것도 없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일수록 정의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알아는 두셔야 된다. 근데 얘가 기말고사 범위일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끝나고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됐나요? 그 다음 유형 8번 봅시다. 유형 8번에 독립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 개념 때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만 복습하면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인데 둘이 독립이다. 그럼 A와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도 독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A, B가 독립이면 그냥 전부 다 독립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402번에 A, B가 독립이면 얘는 얘다. A한테 B라는 조건을 걸었어. 맞지? 독립이니까 얘는 뭐와 같아? PA와 같아. 또 마찬가지로 A한테 B의 여집합이라는 또는 여사건이라는 조건을 걸었어. 그래도 얘는 뭐야? 변하지 않죠. 그게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어때? 같죠.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A, B가 서로 독립이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서로 종속이다. 아니고요. 독립이고요. 그 다음 3번. A, B가 서로 독립이면 얘는 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PA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PA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죠. 맞지? 그럼 1 빼기 여집합은 A다. 맞는 말이잖아. 이해했어? 따라왔니? 별거 아니잖아. 그래서 리을 A, B가 배반 사건이면 독립이다? 당연히 아니라고요. 저게 성립을 하려면 A, B 중 둘 중 하나가 뭐여야 된다? 공사건이어야만 저게 맞는 말이고 공사건이 아니면 다 틀린 말이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유형 9번 봅시다. 오늘 아마 C단계를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C단계 문제가 많을 거고 앞에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일단은 얼른 봅시다. 보시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PA가 5분의 4고 그럼 PA 교집합 B는 뭐가 되는 거야?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맞죠? 맞지? 그리고 는 얘고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PA에 5분의 4 집어넣으시면 PB 나와요. 됐죠? 연산으로 뭐 간단하게 풀리는 애니까 연산으로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될 거고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애들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410번인데 410번에 보면 410번을 보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그리고 얘라고 나와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보면 쟤는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가 있고 그게 9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쟤인데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1에서 A 합집합 B를 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를 알려줬고 얘를 가지고 뭘 찾아라? 1-P의 A 합집합 B의 최대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너네 이거 어떻게 구해? A 합집합 B에 대한 확률 어떻게 구해? 덧셈 정리로 구하죠. 덧셈 정리. 덧셈 정리가 뭐였어? 나 뭐 틀렸니? 맞죠? 얘 어떻게 구해?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집합 B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니야? 맞나요? 근데 얘는 또 뭐로 고정돼 있는 거야 지금? 9분의 1로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돼. 맞지? 근데 우린 전체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다? 전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얘는 뭐겠어? 얘들아, 전체가 최대야?
근데 1에서 무언가를 빼야 돼? 그럼 얘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그럼 얘는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지. 얘가 작아지면 얘도 같이 작아질 거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얘 무슨 값을 구해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이제는. 그러면 뭐가 나와 있고? 곱이 나와 있고, 뭐의 최소를 구해라? 합의 최소를 구해라. 이게 뭐야? 얘들아, 곱이 나와 있고 합의 최소를 구해라. 뭐야? 산술기하죠. 산술기하죠.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ab보다. 즉 곱을 주면 합의 최소가 나오는 거고 합을 주면 곱의 최대가 나오는 거죠. 그치? 산술기하예요. 산술기하. 지금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산술기하입니다. 응? 산술기하는 수능까지 나와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PA 더하기 PB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2의 곱 PA, PB. 근데 PA, PB가 뭐라고 나와 있다? 9분의 1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몇이다? 6분의 1이 된다, 전체는. 그러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6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 최소값은 6분의 1이다. 그럼 6분의 1에서 9분의 1을 빼면 18분의 1이 될 거고 1에서 18분의 1을 빼면 나 뭐 틀렸니? 아, 그렇죠. 3분의 2죠. 3분의 1이고 3분의 2죠. 그럼 여기가 3분의 2일 거고 그럼 9분의 4에서 빼는 거니까 9분의 6, 9분의 5 이렇게. 그래서 전체에서 빼면 9분의 4가 될 거다. 이렇게. 됐나요? 질문! 솔직히 산술기하가 질문이면 안 되잖아, 우리 3학년인데. 미적분에서 산술기하 안 나와? 나올 텐데. 근데 산술기하는 많이 나와요. 왜냐면 어차피 수능 보면 수원수도 해야 되잖아. 근데 수원수에서 지수로그 함수 있죠. 거기서 무조건 산술기하 나와요. 함수 문제에서. 함수 문제에서 산술기하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산술기하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유형 10번. 유형 10번에 411번 보시면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와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뭐 밑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희주가 완주하는 거랑 현무가 완주하는 거는 독립이겠죠? 서로 영향이 없겠지? 그치? 뭐 갑자기 희주가 먼저 완주를 하면 막 현무가 죽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 서로 독립인 거죠. 서로 영향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니까 결국 적어도 한 명이 한다는 건 합집합이죠. 합집합. 적어도 한 명이니까 A 또는 B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현무의 확률과 희주의 확률을 더해 놓고 현무와 희주의 교집합을 뺀 게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P는 싹 그냥 생략할게요. 근데 그래 놓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이래요.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4분의 1. 그럼 4분의 1 반대로 넘기면 얘는 2분의 1 되는 거 괜찮나요? 괜찮아? 그리고 현무와 희주는 독립이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 4분의 1 곱하기 현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빼시면 4분의 3 곱하기 현무의 확률이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넘겨서 계산하시면 현무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 괜찮아?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독립시행 넘어가기 전에 416번 같이 봅시다. 416번. 얘들아 좀만 정신 차리고 우리 오늘 마지막 수업이야.
마지막이야. 뭐 우리의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의 관계가 마지막은 아니야. 본인이 학원을 그만두지 않는 한 다음 주에도 수업은 있겠지만 우리의 길고 길었던 겨울방학이 이제 끝났다고요. 겨울방학 동안 우린 개념 원리도 했고 RPM도 했고 센도 끝냈다고요. 중간고사 범위까지. 알겠지? 참 많은 걸 했잖아. 이제 마지막이잖아. 마무리를 잘해야 돼, 얘들아. 마무리를. 이제 좀만 정신 차리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고 이제 뭐 연락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요일이랑 월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랑은 상관없어. 우리랑은 상관없고 일요일이랑 월요일에 학원 수업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른 과목 들으시는 분들, 과학 들으시는 분들, 아니면 월요일날 미적 들으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 근데 아마 보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봅시다. 좀만 정신 차리고 마지막이니까 우리. 마지막이니까 봅시다. 416번에 A, B를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축구대회가 있다. 뭐 토너먼트가 저렇게 있는 거고 A가 먼저 부전승에 배정되었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고 나머지 6개의 나라는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할 건데 A와 B가 시합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A랑 B가 시합하게 될 확률이 B가 여기서 출발할 때와 여기서 출발할 때와 여기서 출발할 때 3개로 나뉘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B가 여기에 됐다고 쳐보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잖아. B가 만약에 여기 됐다라고 쳐볼게. 그럼 B가 여기 들어갈 확률은 몇이야? 추첨을 통해서? 3분의 1이겠죠? 맞아? 그럼 첫 번째 B가 저기 들어갔어. 그러니까 3분의 1의 확률로 저기 들어갔어. B가. 근데 그러면 B와 A가 경기를 하려면 B가 첫 번째 경기에서 이겨야 돼? 져야 돼? 무조건 이겨야 되지. 그러니까 이겨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쓰겠죠? 따라왔니?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이기기만 하면 A, B는 시합을 할 거니까 맞죠? 그 다음 B가 여기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 올 확률도 몇이야? 3분의 1이죠? 또 B가 여기 올 확률도 3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 여기 첫 판에서 이겨야 되지. 여기서 이겨야 돼. 맞지? 두 번째 여기서 이겨야지. 그래야 결승전에서 A와 만나죠. 또 A는 여기서 이겨야지. 중간에 지면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이겨야 돼? 총 3판을 이겨야 돼. 만약에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도 여기 이기고 여기 이기고 여기 이겨야 되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든 여기든 확률이 결국 어떻겠어? 똑같겠죠? 지금 보면. 맞니? 이해됐어?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의 확률로 B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간에 둘 다 어디 있든 간에 첫 번째 판은 이겨야 되고 두 번째 판도 이겨야 돼. 근데 A도 이제는 첫 번째 판을 이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독립이니까 곱하겠다 이게 아니야. 독립이니까 곱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애초에 문제를 풀 때 얘는 독립이니까 곱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알겠죠? 우리가 한 얘는 뭐야? 지금 우리가 쓴 건 그냥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연달아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곱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렇게까지가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한 문제들이고요. 그 독립과 종속, 정확히는 독립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였어? 우리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겠다. 뭐야?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독립시행이라는 뜻이 정의는 이거야. 어떤 독립인 A라는 사건이 있어. 근데 그 내가 A라는 사건을 계속 무한히 반복하겠다. 또는 몇 번 반복하겠다라는 게 독립시행이야. 맞아? 그런데 이 독립시행과 우리가 앞에서 배운 뭐와 이항 정리와 같은 말이라고 결론적으로. 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를 총 6번 던질 건데 그때 1이 나오면 좋겠대. 1이 나올 확률이야.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은 원래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 거지. 맞지? 6분의 1인 거지.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그런데 여기에 추가로 1이 총 3번 나올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 3번 나올 확률을. 그러면 내가 한 번 던질 때마다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1이 3번 나왔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6분의 1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맞죠?
맞죠? 그런데 그럼 나머지 3번은 1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나요? 나머지 3번은 1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몇의 확률이야? 6분의 5의 세제곱이겠죠. 이렇게 하면 뭐야? 1이 3번 나오는 그 어떤 경우에 대한 확률이야. 근데 1이 나오는 게 다시 1이 3번 나오는 횟수가 딱 한 번만 있을까? 6번 던지는 그 과정 중에서? 아니겠죠? 왜? 6번 중에 1을 3번 고른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독립시행이었어. 이걸 왜 이항정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확률이든 전체 확률은 1이지. 맞지? 근데 그걸 그 1이라는 애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1이 나올 확률과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오지 않을 확률의 6제곱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항정리였잖아. A 플러스 B의 N제곱. 이렇게 하면 항상 1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나올 확률과 A가 나오지 않을 확률의 합은 항상 1일 거니까. 그럼 이 안에는 뭐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6시 0에 6번 중에 0번이 6분의 1이 0번이고 6분의 5가 6번이다. 이렇게 썼고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 6번 중에 1번이 6분의 1이고 나머지 5번은 6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쭉 썼잖아. 그 중에 1이 3번이니까 6분의 1의 세제곱만 뺏어 보겠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게 독립시행인 거예요. 독립시행. 정확히는 독립시행의 확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럼 그 다음 문제 보시면 봐봐. 이런 거지. 자유투 성공률이 5분의 4래. 5분의 4인데 그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3번 던질 때 한 번 이상 성립하겠대. 성공하겠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전체에서 다 실패하는 거 빼는 거지. 그치? 그럼 다 실패하는 건 뭐야? 내가 몇 번 던지고 3번 던지고 그 중에 3번 실패했다는 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횟수가 몇이다? 0번이다. 그 확률은 5분의 4의 0제곱일 것이고 3번은 5분의 1, 즉 실패할 확률의 세제곱일 것이다. 그럼 얘는 쭉 계산하면 뭐가 될 것이다? 125분의 1이 될 것이고 답은 125분의 12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었습니다. 됐나요? 그럼 얘들아 독립시행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419번 한번 풀어보세요. 419번 풀어보셔야 돼요. 볼까요? 보시면 뭐라 문제는 쭉 읽어보셨을 거고 음료수가 10병 중에 1병 비율로 병뚜껑에 1병 더라고 적혀 있겠대. 근데 내가 일단 3병을 산 거지. 그치? 근데 그 3병을 샀는데 그 중에 한 번 더가 있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3병 중에 1병은 10분의 1의 확률로 당첨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2병은 10분의 9의 확률로 당첨이 안 돼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내가 당첨이 돼서 하나를 받았어.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받은 음료수도 1병 더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린 지금 1병 받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당첨돼서 받은 그 음료수에서 1번 더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여기다가 10분의 9를 곱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그 밑에 거 420번 보시면 420번에 뭐라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어떤 대학교에 졸업시험이 있대. 요즘은 이제 여기에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는데 요즘 이과는 졸업시험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 이과는 졸업시험이 별로 없고 문과는 아직도 졸업시험이 있고
근데 졸업시험이라는 게 진짜 그냥 시험이야. 1, 2, 3, 4학년 때 배운 거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2번인가 떨어지면 한 학기 더 다녀야 돼요. 졸업이 안 돼. 또 뭐 그런 게 있는데 요즘 이과는 논문을 씁니다. 졸업시험을 안 보고 보통 논문을 쓰는데 그 논문이 뭐 엄청 사실 대학생한테 엄청난 논문을 바라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과 애들은 졸업 유예되는 게 졸업이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본인이 스스로 졸업을 유예시키는 게 아니면 대부분 되는데 이 문과 애들은 아직도 그 졸업시험 때문에 안 되는 애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내 주변에는 못 봤는데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이제 문과인 애가 있는데 걔는 졸업할 때 좀 빡세게 공부하는 걸로 기억나. 한 달 정도 그냥 딱 날 잡고 한 달 정도 무슨 자격증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한 달 정도 빡세게 공부해서 시험 받고 막 이랬거든. 나는 뭐 그냥 졸업 논문 쓰고 나는 사실 그 대학교 다니면서도 학원 강사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충 썼지. 그냥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만 대충 하고 그래서 4학년 성적도 완전 개판이에요. 이제 4학년 성적도 왜냐면 전에 한번 내가 얘기했었나? 우리 반이었던 애들은 얘기했을 텐데 내가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 그때는 이제 아가토스 아니었는데 3학년 때부터 원래 그 강사가 법적으로 3학년부터 할 수 있어. 왜냐면 대학교를 2년제를 나와도 법적으로는 강사를 할 수는 있어. 너네가 2년제 강사한테 배우기 싫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4년제 좋은 대학들 나온 사람들만 보통 강사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제 2년제도 대학교잖아.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만 하면은 이제 되거든. 그 2년제를. 그래서 4년제 대학 기준으로는 3학년 때부터 할 수 있어. 2년을 배우면. 대학 생활을 2년 이상 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3학년 때부터 했거든. 근데 그때는 그냥 맛보기로 한 거라. 그냥 강사 등록만 해놓고. 그냥 강사 등록을 안 하면은 판서를 못 하거든. 강사 등록이 안 돼 있는데 판서를 하면 그걸 찍어가지고 교육청에 신고하면 벌금 먹어요. 그리고 그 학원 벌금 먹고 막 이래. 무튼. 그래서 내가 한 번 신고한 적 있거든. 이 지역은 아니고 그 내가 아는 동생 중에 인하대를 다니는 동생이 한 명이 있어. 지금 걔가 이제 3학년인가? 아는 동생 중에 내 친구의 동생인데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애라 동생이랑도 친해. 걔랑도 나이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그래서 친해.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1학년인데 걔가 대학교 1학년 때 인하대니까 인천에서 자취를 나 하는데 알바를 할 거 아니야. 자취를 하니까. 근데 평일날 학원 알바를 한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하는 애들 2-3명 앉혀놓고 수업 못 따라가는 애들 있지. 2-3명 앉혀놓고 수업을 한다는 거야. 수업 때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래. 칠판에다가. 근데 그걸 듣고 있는데 불법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거 불법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일반 알바보다는 많이 주는 거야. 돈을. 그런 걸 시키니까 당연히 일을 더 시키니까 더 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자꾸 이제 걔는 강사의 뜻이 없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바들은, 그러니까 조교들은 지가 빼고 싶으면 빼. 대타를 앉혀놓으면 되니까. 근데 걔는 대타가 없는 거야. 나도 대타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쓰러지지 않는 한 오잖아. 정말 힘들어도 오잖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걔도 당장 대학생이니까 학교 시험이 더 중요한데 내일 시험인데 막 부르는 거야. 그 학원 입장에서는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싫다. 자기는 스트레스다. 근데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막 오게 만든대.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너가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면 저녁 8시에 오는 건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원래 뭐 6시부터인데 그런 식으로 막 조정을 해서 어떻게든 오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안 가기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자기는 스트레스래. 그래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고민이래. 그래서 내가 야 그럼 교육청에 신고를 해. 교육청에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고를 해. 그래서 신고를 했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원이 이제 일주일 정지를 먹었대. 일주일 정지를 먹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 전에도 그랬대.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불법인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를 데리고 오는 것보다 대학교 알바 데리고 와서 돈 좀 더 주는 게 훨씬 싸거든. 맞잖아. 강사를 하면 그 지문 좀 받아주겠다고 강사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하기 귀찮아서 그래.
못한 애들이면 내가 질문 받아주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귀찮은 거야. 그 본인이. 근데 또 다른 강사를 채용을 해서 하기에는 돈이 부담인 거야.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는 대학생들 아무나 데려다가 알바 시켜보고 좀 하네? 하면 시키는 거야. 근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하던 것보다 알바할 때 받는 것보다 한 1.5배 더 준대. 너무 좋잖아. 시급 10,000원 받다가 15,000원 받는데 너무 좋잖아. 이렇게 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굉장히 오래 했대. 불법을. 그래서 신고해라. 근데 난 사실 장난으로 얘기했거든. 진짜 신고한 거야, 걔가. 교육청에. 그러니까 본인을 신고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거를 이제 신고를 한 거야. 자기가 알바할 때도 누군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신고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조사가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됐대요. 아무튼 그런 거야. 이런 소리 왜 했지? 그래서 졸업시험이 문과는 있고요. 아직도 문과는 있고 이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뭐 졸업시험을 볼 일이 거의 없긴 한데 학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보시면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되고 2차는 1차에 통과 못한 학생이 치르겠대. 그런데 그게 총 5명이 있다. 총 5명이 있는데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은 4분의 1이고 2차에서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이다. 근데 그때에 5명의 학생 중에 3명만 통과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2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얘들아 정신 차리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세는 거죠. 어떻게 세는 거야?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3명이 통과하는 거니까 여기서 3명, 여기서 0명, 여기서 2명, 여기서 1명, 여기서 1명, 여기서 2명, 여기서 0명, 여기서 3명이 통과를 하는 거지. 그렇게 세는 게 있고, 근데 얘는 독립시행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풀면. 맞지? 그럼 이 문제를 독립시행으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봐. 어떤 한 명이 있어. 그 한 명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 한 명을 기준으로. 그럼 그 한 명이 1차에서 합격할 확률은 4분의 1이죠. 그러면 1차에서 떨어질 확률은 4분의 3이지. 근데 그 학생이 우린 지금 합격할 확률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1차에 4분의 3의 확률로 떨어졌어. 그럼 2차에서 붙을 확률은 몇이라고? 3분의 1이라고? 그럼 얘도 4분의 1이네. 그럼 한 명이 붙을 확률은 몇이야? 2분의 1인 거야. 한 명이 1차에 붙든 2차에 붙든 상관없이 그냥 합격을 할 확률은 2분의 1인 거야. 1차에 합격할 확률 4분의 1, 2차에 합격할 확률 4분의 1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런데 몇 명이? 5명이 할 거고 그 중에 3명이 즉 5, C, 3에 그 3명은 2분의 1 확률로 붙었고 나머지 2명은 떨어졌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끝이에요.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교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판단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 특히 이제 좀 오래 한 애들, 대학교 3학년 정도 된, 2학년, 3학년 정도 된 애들, 조교를 좀 오래 한 애들이 자꾸 칠판에 뭔가를 쓰는 거야. 그래서 판서하지 말라고 하거든, 맨날. 하지 말라고. 할 거면 이제 애 옆에 앉혀다가 이면지에다가 풀어주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것 때문이야, 다. 괜히 트집 잡혀가지고. 여기 중에 누군가가 스파이일 수도 있잖아. 장난이고, 아무튼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조심스러워. 왜냐면 학원은 생각을 해봐. 일주일 정지 먹었다 생각해봐. 너넨 좋겠지만 그 일주일 보강 어떡해? 그 요 건너편에 이제 차오름 있잖아. 차오름 몇 번 걸렸잖아. 아니 그거 말고 10시 이후에 하는 걸로. 10시 진짜 그 앞에 국악은 진짜 차오름 10시 이후에 수업을 되게 많이 해. 특히 시험 기간에 하면 12시까지 수업해. 근데 그걸 누가 신고했나 봐, 학생이. 그리고 조사가 나온 거야. 그래서 걸린 거야. 2번인가 걸렸어. 그래서 한 번인가는 벌금, 2번째는 3일인가 정지 먹고. 이제 마지막 3번째네. 마지막 3번째는 한 달이야. 3번째 걸리면. 단 그 정해진 기간 안에 3번인가 걸리면 한 달 정지거든. 첫 번째, 2번째는 괜찮은데 3번째는 안 돼.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요즘 9시 55분 애들 다 내보낸대. 괜히 안 걸리려고. 어쩐지 빨리 끝내주면 그런데. 그게 2번인가 걸렸어. 철산관도 걸릴 뻔했잖아. 철산관도 아가토스 철산관 있잖아. 그러니까 수업을 한 건 아니야. 근데 조사가 나온 거야. 그 철산관 건물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원이 엄청 많아, 그 건물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수시로 와. 그 건물을 10시 이후에.
근데 내가 작업하고 있었어. 그냥 불 다 켜놓고 나 혼자 나 끝나고 작업할 게 좀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안 할 것 같아서 하고 있었어. 근데 검문이 온 거야. 나한테 막 물어보는 거야. 학생 있냐고 막. 학생 있냐고. 뭐 하는 거냐.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러냐 하고 갔지. 만약에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제 난 걸리는 거지. 원장님한테 혼나고 이제 그랬을 텐데. 아무튼 교육청에서 요즘 생각보다 검문 많이 와요. 10시 이후에. 한 10시에 딱 맞춰서 오는 건 아니고 한 10시 10분쯤 와. 그래서 다 내보내잖아. 어떻게든. 10시 끝나고 막 애들 잊지 말라고 내보내고 막 하는 게 검문이 가끔 와요. 아무튼 그 벌금 내야 되니까. 또 벌금이 비싸지도 않아. 아무튼 봅시다. 유형 12번.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4번 이기는 팀. 즉 7판 4선이죠. 7판 4선이야. 그랬을 때 실력이 같은 정도라는 건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우리 토너먼트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승팀이 A인지 B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뭐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그냥 그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A라고 가정을 해볼게. 우승팀이 A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래서 구해놓고 확률 구해놓고 마지막에 2 곱하면 되잖아. B일 때 그냥 바꿔서 쓰면 되니까. 맞죠? 그럼 A라고 가정을 해보면 뭐가 중요하다고? 7판 4선인데 A가 우승을 했어. 그러면 마지막 경기는 무조건 누가 이긴 거야? A가 이긴 거야. 마지막 경기를 B가 이겼는데 우승팀은 A야. 말이 안 되잖아. 농락이잖아 그건. 맞잖아. 그런 거니까. 마지막 6번째 경기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정이야 얘는. 뭐로? 2분의 1로. 근데 7판 4선이지? 그러면 6번째 경기에서 A가 이겼는데 끝났단 소리야. 그럼 이 앞에 5개의 경기 중에 A가 몇 번 이겼다? 3번 이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5, C, 3회 5판 중에 3판은 A가 이겼는데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B가 이길 확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보시고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고 곱하기 2 해주셔야죠. A일 때, B일 때 두 가지 똑같은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는 지워지니까 얘가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애들은 어렵지 않아서 뭐 426번도 상이라고는 돼 있는데 어렵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C단계 넘어가시면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 게 430번부터예요. 430번부터니까 430, 31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그래서 3, 3, 4 쪼갤게요. 430, 31, 32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430, 31, 32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봅시다. 뭐라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았을 때 n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N이라고 하겠다. 얘네들을 봐라 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A4와 A6은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돼 있네. 맞아 틀려? 맞죠? 왜? 4의 배수인 사건은 4와 8이고 6의 배수인 사건은 6이니까 교집합이 없죠? 전체가 10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 니은 2와 5는 독립일까요? 이거 어떻게 따지면 돼? 2의 배수의 개수 한 다음에 확률 구하고 5의 배수 확률 구하고 그 다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맞지? 교집합을. 근데 어떻게도 볼 수 있다고? 2의 배수를 내가 몇 개만 써보면 쭉 써보면 2, 4, 6, 8, 10인 거지. 총 몇 개? 5개 나오지. 그치? 근데 전체 몇 개? 5개지. 그러면 전체와 2의 배수 즉 짝수와 홀수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1. 그래 놓고 5의 배수를 쓸 건데 5의 배수는 5와 10 나오지. 짝수와 홀수의 비율이 몇 대 몇? 1대1. 그러니까 뭐야? 독립이죠. 비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복잡하면 교집합이랑
각각의 확률 구해서 곱해보시고 그 다음 디귿 1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m이 n의 약수이면 am과 an은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볼게. m이 n의 약수니까 2와 4를 대입해서 한번 볼게요. 2와 4를 대입해서 보면 A2와 A4가 있어. A2와 A4가 있어. 2의 배수들을 쭉 적어보면 2, 4, 6, 8, 10 이렇게 적힐 거고 얘가 아닌 애들을 적어보면 1, 3, 5, 7, 9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러면 A인 사건과 A가 아닌 사건의 비율은 몇 대 몇이다? 1대1이다. 이 비율이 바뀌면 종속인 거고 안 바뀌면 독립인 거라고. 근데 내가 전체 사건을 뭐로 보겠다? 얘로 보겠다라는 거야. 지금 얘를 조건을 걸겠다라는 거니까 전체를. 그럼 얘의 배수를 적으면 4와 8이지. 전체가 4, 8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는. 그럼 뭐야? 비율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전체가 4, 8밖에 없는 거야. 그 4, 8 안에 2의 배수 4, 8 2의 배수가 아닌 거? 없죠. 없죠? 없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P A2 바 A4를 하면 1인 거예요. 확률이 변하죠. 그러니까 종속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왜 이렇게 하냐면 m이 몇이고 n이 몇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럼 원래 다 따져야 되잖아. 근데 생각을 해보면 m이 n의 약수라는 건 그 내가 m에 대한 배수를 적었을 때 또 n에 대한 배수를 적었을 때 결국에 뭐일 거야? n에 대한 배수를 적었을 때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확률이 다 1이 돼. n과 m이 뭐든 간에 2와 4든 3과 6이든 4와 8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시면 전부 다 확률이 1로 바뀌어요. 전부 다 확률이 1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종속일 수밖에 없다. 확률이 변하기 때문에 독립이 아니다 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31번도 보시면 전체 6등분되어 있는 원판에 내가 1부터 9까지의 자연수 중 5개를 골라서 집어넣을 건데 맞죠? 8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중에 5개를 골라서 집어넣을 건데 내가 원판에 화살을 쐈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5 이상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A와 B가 독립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그럼 적어볼게. 내가 숫자를 1, 2, 3, 4, 5, 6, 7, 8, 9까지 있어. 지금 숫자가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숫자가. 근데 그 중에 이미 8은 들어가 있는 거고 9는 몇 개 중에? 8개 중에 몇 개를 골라? 5개를 추가로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가 몇 개야? 8, 7, 6, 5, 8, 7, 6, 3,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56개인 거야. 56개. 그럼 그 56개의 사건에 대하여 짝수눈이 나오는 확률이 정해질 거고 상황이 56개가 있으니까 그 56개의 짝수눈이 달라지겠지. 또 5 이상의 눈이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 56개 중에 짝수가 뭐 4개일 때 전체가 좀 2, 4, 6, 4개죠? 짝수가 4개일 때, 짝수가 3개일 때, 짝수가 2개일 때, 짝수가 1개일 때로 나누는 거야. 경우를 4개로. 그래 놓고 각각의 독립성을 따져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각각의 독립성을 따지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보자? 비율로 따져보자. 어떻게 한다고? A라는 사건은 짝수야. B라는 사건은 5 이상이야. 그럼 내가 A라는 사건에 B라는 사건을 조건으로 걸어볼게. 순서는 상관없어. A에 B를 걸든 B에 A를 걸든 상관없어. A에 B를 걸어볼게. 근데 A는 짝수야. 그럼 전체 몇 개의 숫자가 있고 총 6개의 숫자가 있고 그게 짝수가 4개, 홀수가 2개. 짝수가 3개, 홀수가 3개. 짝수가 2개, 홀수가 4개. 짝수가 1개, 홀수가 5개일 수 있겠지. 맞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그 비율이 얘는 2대1, 얘는 3대3, 1대1, 얘는 1대2, 얘는 1대5지.
이 비율이 변하면 뭐고? 종속이고 안 변하면 독립인 거라고. 뭐를 걸었을 때? B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그럼 잘 생각해. 5 이상이 B라는 조건이야. 그럼 5 이상은 몇 개야? 5개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5 이상이 최대 몇 개 있을 수 있어? 5개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짝수와 홀수를 나누는 거야 이제는. 여기까지 괜찮아? 그 중에 짝수와 홀수를 나누는 거야. 그랬을 때 비율이 1대 5일 수 있을까? 얘들아, 짝수 대 홀수가 비율이 1대 5이려면 최소한 6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소린지 이해가? 개수비로 봤을 때? 그럼 1대 5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짝수가 한 개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갖다 놔도 전부 다 종속이에요. 해보시면. 비율이 바뀔 수밖에 없어. 5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얘부터 볼게. 얘부터. 짝수 대 홀수의 비율이 2대 1이었으면 좋겠어. 맞지? 그치? 약분하면 2대 1이었으면 좋겠어. 2대 1이 유지돼야 돼. 무슨 조건을 걸었을 때? 5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그럼 5 이상인 숫자가 몇 개면 되고? 5 이상인 숫자가 몇 개면 되고? 3개면 되고, 그 중에 짝수가 2개, 그 중에 홀수가 1개면 된다고. 5 이상의 숫자 중에 5, 6, 7, 8, 9 중에 짝수가 몇 개면 되고, 2개면 되고, 홀수가 1개면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5 이상의 숫자 중에 짝수는 6, 8,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6, 8이 일단 다 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6, 8은 다 들어가야 되고 경우의 수를 셌을 때. 그 다음 5, 7, 9 중에 몇 개? 1개. 해서 내가 얘를 골랐다고 쳐볼게. 그럼 숫자 몇 개 고른 거야 일단? 3개 고른 거지. 3개 고른 거지? 그럼 우리 숫자 추가로 몇 개 골라? 3개 골라. 전체 6개 고르는 거야. 근데 개수가 몇 대 몇이 되도록? 4대 2가 되도록. 우리 지금 짝수 2개, 홀수 하나 골랐어. 그럼 5보다 작은 거에서도 짝수 2개, 홀수 하나 골라야 얘가 맞춰지는 거야. 맞아? 우리 3개 더 골라야 돼. 그러니까 뭐야? 짝수 2개, 2, 4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홀수 1개, 2, C, 1. 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얘의 경우의 수는 몇 개야? 총 6개인 거야. 여기서 독립일 경우의 수가. 이해됐어? 이해했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다? 1대 1인 거 보는 거야. 3개를 고를 건데, 그렇게 해놓고 5 이상이라는 조건을 걸어도 1대 1이 유지가 돼야 돼. 그러면 5 이상의 숫자 중에 몇 대 몇일 수 있고, 1대 1일 수 있고, 근데 얘는 몇 대 몇일 수도 있어? 2대 2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개수로 따졌을 때. 이해되세요? 그럼 5 이상의 숫자 중에 1대 1이라고 치면 이미 8이 들어가 있지. 8은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럼 6은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번에는. 이 경우의 수에서. 알겠어? 괜찮아? 그 다음에 요 셋 중에 홀수 몇 개? 1개여야 되는 거야. 그럼 뭐야? 3C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요렇게고, 얘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얘를 골랐다고 쳐볼게. 7을 골랐다고 쳐볼게. 그럼 7, 8은 골랐고 우리 추가로 몇 개 골라야 돼? 4개 골라야 돼. 근데 뭐에서? 5 미만에서. 그러니까 뭐야? 이 4개 다 고를 수밖에 없지. 그럼 이게 이 4개 다 고르면 3대 3 만족해요. 그래서 얘에서 끝입니다. 얘는 3가지. 그 다음 세 번째. 2개야 이번엔. 5 이상에서 2개야. 그럼 이번엔 6을 골라야 되죠. 5 이상에서 짝수 2개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홀수 몇 개? 2개. 3C2. 그래서 골랐어. 이렇게까지 골랐어. 5, 6, 7, 8을 골랐어. 그럼 몇 개 골랐어? 4개 골랐어. 그럼 나머지 2개 고르겠지. 근데 뭐가 되도록? 짝수 대 홀수가 3대 3이 되도록. 그러면 5보다 작은 거에서 짝수 1개, 홀수 1개 고르겠네? 그러니까 2C1, 2C1. 그러면 12가지. 12가지. 마지막. 1대 2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대 2여야겠지? 맞지? 그러니까 5 이상의 짝수가 몇 개? 1개. 8밖에 안 돼. 그러니까 6은 들어가면 안 돼, 이제. 그 다음 홀수 몇 개? 3개 중에 2개를 골라. 그래서 내가 똑같이 7과 5를 골랐어. 그럼 몇 개 고른 거야? 짝수 1개와 홀수 2개 고른 거야. 짝수 1개와 홀수 2개 고른 거야. 그럼 얘에서 추가로 짝수 1개와 홀수 2개 고르겠죠?
홀수 2개니까 1, 3은 무조건 골라야 되고 2, 4 중에 하나를 고른다. 이렇게. 그럼 몇 개? 6개. 그러면 6, 12, 3, 6 더하시면 2개 곱한 거니까 9에 21에 27인가요? 27? 그래서 독립인 사건의 경우의 수는 27개고 그때의 확률이니까 아까 확률 몇이었니? 85였죠? 85였죠? 그래서 87에 56이니까 56분의 27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비율 관계로 따지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요. 훨씬 더. 이게 도저히 싫다. 답지대로 푸세요. 답지대로 푸세요. 답지대로 푸셔도 그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오래 걸릴 뿐.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2번 그 시간이 부족해서 432번까지 못 푼 학생들이 있을 건데 432번 너무 쉬워요. 방금 거 이거 풀다가 432번 풀면 너무 쉬워요. 왜? i의 거듭제곱이고 fn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인데 fn 플러스 n1과 fn1과 fn2를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6밖에 안 돼. 6까지밖에. 그래서 얘는 직접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7문제가 남았으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70쪽 다 풀어보세요. 733번부터 433번부터 436번까지 쭉 한번 풀어보세요. 정신 좀 차리자! 얘들아! 근데 고3이다 이제. 433번부터 436번까지 풀어보세요. 볼게요. 433번부터죠. 433번에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동전이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에서 B로,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로 옮기겠다. 근데 내가 얘를 6번 반복할 건데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6번째 시행 후에 처음으로 8이 되겠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앞면이 나오면 A에서 B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B에서 A로 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공이. 근데 내가 6번 던졌을 때 앞면이 몇 번, 뒷면이 몇 번 나왔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B가 8개가 됐다는 건 2개를 더 받았다는 소리죠. 원래는 6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내가 6번을 던지면 그 6번 안에 앞면이 몇 번 있을 거고 뒷면이 몇 번 있을 건데 그 차이가 몇이 됐다? 2가 됐다라는 소린 거예요. 2개를 더 받은 거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앞면이 몇 번,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왔다라는 소린 거야 지금. 이해가니? 앞면이 나와야 B가 받는 거니까. 됐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확률 6C4에 2분의 1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를 우리가 생각 안 한 거야? 처음으로 8이 됐겠다, 8이 된다라는 건 생각을 안 한 거야, 지금 상태가. 그럼 처음으로 8이 됐다는 건 그 전엔 8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지. 즉, 앞면과 뒷면의 횟수 차이가 2가 되면 안 된다는 소린 거야, 6번 전까지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몇 번이겠어? 요 앞에서 6번보다 덜 던졌는데 뭐 1번부터 5번까지가 있겠지.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앞면의 횟수와 뒷면의 횟수가 2 차이가 나는 거 뭐 있어? 2 차이가 나려면 3, 1 있니? 3, 1 이렇게 나오면 2 차이가 나죠? 또 2, 0 있니? 이렇게 하면 2 차이가 나지? 얘네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 그럼 3, 1 보면 5 다시 4C3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C2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되겠죠? 얘네들을 뺄 건데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안에도 얘가 있다 지금. 이해가? 요 안에도 얘가 들어있어. 3, 1 나오는 거 안에도 2, 0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한번 빼줘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 한번 빼고 얘 다시 더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만 생각하면 돼? 얘만 생각하면 돼요. 왜? 앞면 3번, 뒷면 1번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안에 2번, 0번 나온 것도 포함이 돼 있겠죠, 어차피. 이해가? 다시 요 앞면 3번, 뒷면 1번 나오는 거 안에, 그러니까 얘 안에 얘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경우 안에, 이 확률 안에 얘가 들어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확률 안에 어차피 앞면 2번, 뒷면 0번이 나오는 경우도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그냥 얘만 빼시면 돼요. 그 다음 건 생각할 필요 없이. 어차피 이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사건으로. 그 다음 434번. 434번에 보시면 정사각형 ABCD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변을 따라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겠다. 3의 배수가 나오면 3만큼, 그 외의 눈이 나오면 1만큼 움직이겠다. 4번 던져서 A로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건 몇 만큼 움직였다는 거야? 4만큼 움직였거나 8만큼 움직였거나 12만큼 움직였거나 16만큼 움직였거나 이런 식이겠죠? 그치? 근데 최대치가 몇이니? 내가 4번 던질 건데 3의 배수가 나오면 3칸씩이야. 그럼 최대치가 몇이야? 9칸이죠. 최대치가 9칸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 그럼 내가 4번 던져서 4만큼 움직이려면 뭐만 4번 나와야 돼? 그 외에 눈만 4번 나와야 되는 거야. 맞나요? 좀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3분의 1이에요. 그 외의 확률은 3분의 2인 거고요. 근데 내가 4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0번 나왔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8만큼 움직이려면 3이 몇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아닌 게 2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4번 던졌을 때 2번이 3의 배수가 나왔고 나머지 2번이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왔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더하는 거지. 됐어? 끝났지? 끝이죠? 됐어? 뭐 틀렸니? 나 뭐 틀렸어? 이상해? 정말? 괜찮죠? 말 좀 해. 이놈들아. 오늘따라 왜,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이라고. 우리가 뭐 얼굴을 보는 건 마지막이 아니겠지만 2월의 끝이라고. 겨울방학의 끝이라고. 좀 의욕적으로 해줄 수 없겠는 거야? 마지막 날인데? 어차피 다음 주에도 보니까 나도 알아. 그냥 괜히 이런 핑계 대는 거야.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봐. 대답 좀 하고. 됐어? 곧 계약이라 이제 힘이 없어요. 왜 계약이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특강에서 벗어나잖아. 드디어 해방이잖아, 학원에서. 난 드디어 해방인데. 너네가 나중에 제발 이 중에 한 명은 강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일주일에 60시간을 수업을 해요. 특강 기간 동안 일주일에 60시간. 그러니까 거의 한 이틀 반을 내리 수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60시간이면. 죽겠어요. 자는 시간 빼고 다 수업해.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이 수업하거나 수업 준비하거나 둘 중 하나야. 아무튼 그런 건데 끝났잖아 이제. 좀 힘 좀 내서 해보자고. 나도 오늘 정말 힘들어. 정말 힘든데 하잖아. 알겠죠? 봅시다. 동전을 7번 던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앞면이 3번 이상 나와야 되니까 7번 던지는 것 중에 3번이 나오는 게 있을 거고 7번 중에 4번 나오는 게 있을 거고 7번 중에 5번이 있을 거고 7번 중에 6번이 있을 거고 7번 중에 7번이 있겠죠? 맞지? 우리가 평소에는 이걸 다 안 써. 뭐로 풀어? 여사건으로 풀잖아. 평소에는. 근데 얘 때문에 다 쓴 거예요. 지금 얘 때문에. 얘를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거든 지금.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있는 경우가 많겠어? 없는 경우가 많겠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왜? 2개가 이웃해도 되고 3개가 이웃해도 되고 4개가 이웃해도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경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 앞면이 7번 나왔어. 그럼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죠. 또 6번 나왔어. 6번 나왔다는 건 뒷면이 한 번 나왔다는 거야. 그럼 걔네를 내가 배치를 시켰을 때 앞면이 전부 다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없어. 또 5번 나왔어. 그러니까 앞면이 5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웃하면 안 돼. 그럼 그 사이에 몇 개는 하나, 둘, 셋, 4개는 최소한 들어가야 되잖아. 이웃하지 않으려면. 그럼 얘도 전부 다 이웃, 어딘가에선 이웃할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2분의 1의 7제곱만 다 곱해주시면 돼요. 이해됐니? 이거 왜 2분의 1의 7제곱이야? 어차피 동전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거나 뒷면 나오는 거 확률 똑같잖아. 그러니까 7번 던진다라는 소린 거야, 그냥.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뭐만 보면 돼? 이제 얘만 보면 돼, 얘만. 그러면 7번 중에 4번이 앞면이 나왔어. 그냥 동그라미로 칠게요. 그러면 나머지 뒷면은 이웃한 게 없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이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배열이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지. 1개밖에 없지. 그럼 얘는 전체는 7C4의 2분의 1의 7제곱이야. 여기가 전체야. 거기서 빼는 거야. 뭐를? 얘를 빼는 거야. 이렇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7제곱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7제곱. 그리고 배열이 한 가지니까 그냥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얘가 제일 문제인 건데 앞면이 3번 나왔어. 그 다음 뒷면은 4번 나왔을 거야. 그러면 그 확률은 7C3 곱하기 2분의 1의 7제곱이야. 맞죠? 거기서 빼는 거지. 뭐를?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 우리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풀어? 나머지 배치시켜 놓고 하나, 둘, 셋, 넷, 5개 집어넣죠. 맞아? 이거 5개 중에 하나로 집어넣는 거잖아. 뭐를? 얘는 3개를. 그러니까 뭐야? 빼기 5C3의 2분의 1의 7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앞면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었어. 그럼 이렇게 나올 확률은 2분의 1의 7제곱이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5C3개 있는 거고. 됐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보면 2분의 1의 7제곱이 전부 다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2분의 7제곱을 묶어서 계산하시면 돼요. 묶어서. 그럼 계산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니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36번. 시간상 436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니까 좀만 정신 차리자. 보자. 436번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고 똑같이 동전을 던지는 건데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위로 한 칸, 이동할 수 없으면 동전을 다시 던진다. 라고 돼 있을 때 B에 도착하면 끝나는데 동전을 던진 횟수가 8번 이하래. 그랬을 때 뭐야? 조건부 확률이죠. 동전을 던져서 도착했을 때 그랬으면 그냥 하면 돼. 근데 동전을 던져서 8번 이하로 도착한 거야. 맞지? 그 중에 P를 지난 걸 찾아라 이 말이죠. 맞니? 그러면 생각을 해봐. A에서 B까지 갈 거야. 최단 거리가 몇 칸 움직이는 거야? 최단 거리가 총 7칸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8회 이하라는 건 7번 던졌거나 8번 던졌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면 7회 던진 건 뭐야? 7회 던진 건 오른쪽으로 4번, 위로 3번. 즉 오른쪽은 앞면 4번, 뒷면 3번 이 말이야. 그게 나오면 그냥 도착이야. 맞니? 나오면 그냥 도착이야. 그러면 잘 봐. 여기서는 7번 중에 4번이 앞면, 뒷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2분의 1의 7제곱.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2분의 1의 7제곱은 그냥 고정이에요. 어차피. 앞면, 뒷면의 횟수가 다시 확률이 똑같을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8회 던졌을 때가 있겠지. 그치? 8회 던졌다는 건 얘를 한번 했다는 거죠. 이동할 수 없는 동전이 한번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야? 오른쪽으로 5칸을 움직였거나 위로 4칸을 움직였거나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8회를 던졌다는 건 앞면이 5번,
뒷면이 3번 나왔거나 또는 앞면은 4번으로 정확히 나왔는데 뒷면이 4번이 나온 거지. 그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 계산하면 8C5의 2분의 1의 8제곱일 거고 얘 계산하면 8C4의 2분의 1의 8제곱일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8회 하는 거에서 봐봐. B에 도착하면 게임이 끝나. 근데 내가 동전을 8번 던질 건데 7번째 그냥 도착을 해버렸어. 그럼 그 다음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그게 여기 들어가 있지 지금. 그러니까 앞면 5번 뒷면 3번이 나올 거야. 그 과정 안에 앞면 4번 나오고 뒷면 3번 나오고 앞면 1번 나오는 거. 뭔 느낌인지 이해가? 뭔 소리인지 알겠지? 다시 앞면 5번 뒷면 3번을 우리가 만들어냈는데 그걸 나열해봤더니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앞면이 1번 나온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미 여기서 도착을 한 거잖아. 도착을 하고 나선 던져 안 던져? 안 던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앞면 4번 나오고 뒷면 3번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뒷면 1번이 더 나왔어. 그러면 그 마지막 걸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근데 던지는 것까지 우린 지금 생각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돼, 안 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 8번짜리를 살 때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둘 중 하나죠. 전체에서 이 경우에서 이렇게 생긴 경우를 뺄 수 있겠죠. 그럼 아닌 경우만 남을 거니까. 또는 직접 세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경우가 뭐야? 얘지. 얘잖아. 그럼 이게 아닌 걸 보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겠죠. 이해가? 그래야 7회에서 안 끝나는 8회짜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야 7회에서 안 끝나는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여기 적혀있는 애들을 전부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전체가 된다. 전체. 즉 8번 이하로 해서 게임이 끝났다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랬을 때 그 중에 뭐를 거치는 경우? P를 거치는 경우. 그럼 P를 거친다는 건 오른쪽으로 몇 칸? 4칸. 위로 2칸을 가놓고 위로 1칸이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7회에서 끝나는 경우 중에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위로 1칸이 더 추가로 나온 거야 지금. 그러면 P를 거쳐서 B로 들어가는 거야. 맞나요? 그럼 이 경우는 뭐가 되겠어? 6C4의 2분의 1의 6제곱에 2분의 1. 확률은 전부 다 2분의 1이야 지금. 동전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분의 1로 그냥 박아놓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와 여기서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안에도 P를 거쳤다 가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 안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세면 될까? 이 안에서는 P를 거쳤다가 들어간다는 건 마지막이 뭐로 끝난다? 위로 올라가면서 끝난다는 거야. 맞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뒷면이 나오면서 끝난다 이 소린 거야. 맞지? 그럼 얘네 중에 뭘 하면 돼? 마지막 면을 뒷면으로 박아놓고 나머지를 세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면을 뒷면으로 박아놓고 나머지를 세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P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걸 세지겠죠. 이해가? 토너먼트처럼 아까 했던 마지막에 A팀이 이겨야 돼. 근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이렇게 겹치는 거는 빼주셔야 되는 거고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뭐 방법은 똑같으니까 횟수만 세서 계산하셔서 전체 분의 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두 달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부터 자이스토리 나간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자이스토리를 숙제를 해오셔야 됩니다. 오늘 어차피 숙제가 별로 안 돼. 오늘 문제 별로 안 풀었어요. 오늘 문제 별로 안 풀어서 숙제가 별로 안 되니까 자이스토리를 일주일이니까 숙제를 해오셔야 되는데, 자이스토리를 사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고 아닌 분들은 써두세요. 가장 앞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순열인데, 여러 가지 순열에서 너네 자이스토리 숙제가 그 뭐 꽃 모양으로 난이도가 표시가 돼 있어. 꽃 모양으로. 그러니까 0단계짜리가 있고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 일단은 근데 3단계는 안 풀 거야. 3단계들이 대부분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 킬러 문제들 위주로 돼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3단계까지는 안 풀 거고요. 여러 가지 순열은 매 단원마다 내가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 3단계짜리는 안 풀 거고, 그 다음에 0단계,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해서 100문제가 넘어. 그래서 다 풀어라는 건 너무 많고, 일단 숙제는 0단계, 1단계까지는 해오시고요. 0단계는 기본 문제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얘는 홀수번만 푸세요. 0단계 중에 홀수번인 것만 풀고 1단계는 전체 풀고. 알겠지? 알겠지? 그리고 2단계가 한 20문제 정도 되는데 얘는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릴게요. 알겠지?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만 어렵지 않은 것들은 풀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됐어? 이게 한 20문제 정도 있는데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 두 개는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에서 질문 있는 것들은 질문 먼저 받아주고 그 다음 얘네들 풀 거니까. 이해됐어? 이렇게 여러 가지 순열은 0단계는 홀수번만. 그래서 1단계는 전체 다. 근데 지금 0단계가 한 50문제, 1단계가 30문제, 얘가 한 20문제 이렇게 되거든. 한 100문제 정도 되거든? 대략? 그래서 홀수번이면 얘는 절반으로 줄이니까 25문제에 얘 30문제니까 50문제, 60문제 정도밖에 안 돼. 일주일 숙제가. 알겠죠? 일단 너네가 미적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도 가니까 일단 최대한 간소화 시켜서 한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해와야 돼. 알겠죠?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들 하셨어요.